전라북도 익산. 시내를 지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과자 공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위생 관리는 철저한데요. 바로 아이들이 먹는 쌀과자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좋네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판매되는 쌀과자. 국내산은 물론이고 유기농 쌀을 이용해 만들어 유아용 고급 쌀과자로 판매되고 있죠.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위생하고 품질입니다. 위생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이고요. 또 품질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먹었을 때 맛이 자꾸 바뀌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품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식품회사 창업에 뛰어든 정문주 대표. 왜 쌀과자였을까요? 가장 접하기 쉬웠던 걸 먼저 창업을 할 때 이제 내가 가장 알기 편한 거,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를 아이템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식품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쌀을 가공하는 이제 우리 농산물 가지고 쌀을 가공하는 쪽으로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잡았죠. 그동안 개발하고 생산한 쌀과자들입니다. 제품이 상당히 다양하겠네요. 아, 네. 저희 제품 다 진열해 놓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은 이제 과자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팥빙 형태라고 해서 팥빙기 성형하고 익스트루더 성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요. 네, 익스트루더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쌀을 곡물을 직접 다 으깨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잔존감이 없어 쌀 안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개월수가 어린 아이들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팥빙기 성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곡물이 다 이렇게 보여요. 곡물이 다 튀겨 쌀알이 하나하나씩 다 튀긴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존감이 좀 많아서 치바리 과자 대용으로 한 아이들 7개월 타겟으로 좀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치즈 맛, 배지 맛, 딸기 맛, 그다음에 바나나 맛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춘 곡물 성형까지 신경 쓴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제 흔히 쌀과자라고 하시면 뻥튀기 쌀과자? 일반적으로 그냥 저가 제품이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제품을 아이들에 맞게 스틱 형태로 만들어서 좀 고급화 시켰던 게 여러분들이 더 이 제품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제가 이 정도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주 대표의 고급화 전략은 국내 아이들 과자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매출도 높아졌고 회사도 커졌죠. 하지만 출산율이 줄어들며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이 바이어랑 6개월을 거래를 했는데요. 제품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나서 피드백을 다 해주세요. 이 바이어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뭐 1시간 뒤에 답변 줄게 뭐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제품 다 뜯어보고 이번에 좀 어떻게 변했다라는 말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부터 10까지 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수출 박람회를 전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베트남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동남아시아 수출길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죠. 유통기간하고요. 그다음에 그 입고량 이런 걸 다 확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값이 유기농 쌀이고 첨가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원재료의 그 맛이랑 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도 좀 변하고 당도 좀 변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연어 이유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베트남 현지화를 위해서 만든 바이어랑 같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 데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 영양을 눈에 보이게 한 게 큰 호응을 받았죠. 쌀이라는 농산물을 이용해 과자와 이유식을 만드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올해는 수출 요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올해 6월 딱 그 시점으로 지금 20에서 40피트 컨테이너가 정말 증가를 했다고요. 2배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이오 관리를 못하거나 제품 관리를 못하면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다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시골의 자리에 있다 보니 식품 관련 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개발부터 생산 검수, 제품 포장까지 직접 챙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수출과 연관된 일은 정문주 대표의 손을 반드시 거치고 있죠. 저희가 8월 4일 날 베트남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기간이나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나갈 때는 베트남별로 식별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나는 건 꿈꾸던 해외 수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품 개발을 위해 찾고 있는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저희 쌀 가지고 과자 만드는 업체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분석하는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오셨어요. 네네네. 네. 저희 지금 비타민 A 분석하는 중이고요. 분석 시료는 상추, 당근, 멜론 그리고 쌀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쌀에서도 비타민 A가 나오나요? 쌀의 비타민 A 함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생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분석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곳은 정 대표가 처음 쌀로 창업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배우고 도움을 받았던 곳입니다. 혹시 쌀 품종에 따라서 비타민 A 함량이 같이 차이가 나나요? 좀 비타민 A를 강한 쌀이라든지 이런 게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쌀 자체가 비타민 A 함량이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적은 양도 들어만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쌀 가지고 비타민을 검출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바이오는 비타민을 요청을 하세요. 구더 영양 성분 외에.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꼭 실효를 한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량이긴 하지만 품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하나를 스토리에 입히는 것도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은 농촌과 기업의 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농생명 우수 기술을 실용화시키고 농식품 벤처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죠. 예,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은 농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로 나타난 특허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나 혹은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벤처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300개 기업씩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요. 기술 사업화 같은 기관은 기술 이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건 다 오픈돼 있습니다. 재단의 지원 덕분에 쌀과자로 창업을 하겠다던 용감한 주부의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 멘토로 가르침을 주었던 본부장님. 지금도 제품 개발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과자 개발할 때도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극한 조건에서 서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서로 접목을 하는 해봐서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추출물을 넣고 그렇게 해서 신제품을 개발해보는 것도 끊임없는 창업의 도전 정신 이런 게 잊지 않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고령체라시킨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기능성을 좀 접목을 해야 돼서
이런 약용 작물도 같이 한번 접목을 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바이오들이 역으로 대한민국의 아이 제품은 안전할 거야 라고 찾아오셨고 바이오가 먼저 찾기 때문에 성사될 확률이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바이오 그게 굉장히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정직하게 키운 농산물의 우수성으로, 누군가는 전통의 맛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촌은 한국 농식품의 성장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선 K팜 성공의 조건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입니다.